지금 밖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지금 듣고 계시죠? 예, 난리네요. 중요하다고. 자, 법정갱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상 임대차도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도 있습니다. 그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구별하시자고. 법정갱신이 되면요. 법정갱신이 되면 얘는 아예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보는 겁니까?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본다라는 거.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본다라는. 따라서 각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해지 통고 가능하다라는. 그러면 해지의 효력은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 거처 마련해야 되거든.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우리 임대인은 큰 목돈 마련하실 필요는 없어. 보증금, 심지어 우리 임대차는 보증금이 필수 요소가 아니니까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여러분, 전세랑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세도 법정갱신, 건물 전세는 법정갱신제도 둔다 그죠? 그래서 건물 전세의 경우에는 역시 언제든지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약정 없는 전세가 되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면 6개월.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해도 6개월. 66. 그죠? 얘는 61. 그죠?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주임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요. 얘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보지 않고 아예 법에서 기간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아예 기간을 정해버린다 이 말이야.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기간은 몇 년? 2년. 자, 따라서 기간을 2년으로 정하니까요. 우리 임대인은요. 해지 통고인데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간을 2년으로 정해버리니까. 자, 임차인은요.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임차인은 해지 통고 가능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나도 가혹한 거야. 법정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은 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규정을 두거든. 그러니까 얘는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를 조금 당길 필요가 있겠다라. 그래서 절충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얼마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느냐? 몇 개월요?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거 1개월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아까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이거 1개월 하면 너무 가혹해. 왜? 임대인에게는 뺏어버리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1개월 이러면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래서 나름은 절충을 한 겁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3개월. 아주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은요. 나중에 이제 상임법이랑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얘가 임대차 개시 시점이고요. 여기가 임대차 만료 시점입니다. 만료 시점보다 6개월 전, 요거 아셔야 됩니다. 6개월 전. 그 다음 만료 전 2개월 전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 요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아무런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즉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묵시더라 이 말이야. 서로 아무런 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이런 거 안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법정 갱신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서로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법정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법정 갱신이 되면 아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기간은 몇 년이라고? 2년. 아예 2년으로 픽스 시켜버린다. 자, 갱신 요구권. 여러분,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아까 법정갱신제도 있었다, 그죠? 민법상 임대차도 법정갱신. 다만 우리 주임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과 좀 차이가 있었죠? 네,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갱신요구인데요. 우리 갱신요구는 민법상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갱신요구권이 하나, 갱신청구권, 갱신요구권이 하나 있는 게 있었는데 민법상 임대차에. 네, 지상물 매수 청구하실 때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 갱신 청구. 그때만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임대차는 갱신 청구권이 없다, 그죠? 우리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실 때만, 그때만 갱신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 주임법상 임대차는 갱신 청구권, 갱신 요구권 인정합니다. 여러분, 갱신 요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 요 갱신 요구권은요, 우리 주임법에서는 반드시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역시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느냐? 기간은 몇 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임법의 취지가 뭐냐면 임차인에게, 우리 주택 임차인에게 최소한 몇 년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최소한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하면 몇 년이야? 2년. 거기다가 갱신 요구 1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갱신 요구하면 역시 기간 몇 년이에요? 2년. 합치면 몇 년? 4년. 최소한 4년은 보장해 주겠다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4년간은 보장해 주겠다를. 요거 아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요구 하게 되면 역시 기간은 2년입니다. 자, 임대차 개시 시점. 만료 시점입니다. 그럼 갱신 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되느냐? 만료 6개월 전부터요. 만료 2개월 전까지 요 시점에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시점에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야. 자, 갱신 요구도 역시 의사표시다, 그죠?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작년인가 아마 대법원에서 판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왜?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보통 그 해 판례 나오면 시험은 그 다음이나 다음 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판례라서 그 해 판례 나오고 바로 시험에 바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갱신 요구도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언제 효과가 발생합니까? 사인들 간의 관계니까 언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갱신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게 되면요, 그러면 바로 갱신의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2년입니다. 2년인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좀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 자체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그때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법정 갱신돼 버려. 근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굳이 나 안 나가기 위해서 갱신 요구권을 쓰는 거야. 그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신 분이 나중에 지가 또 함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대원칙,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나오는 그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저는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이 뭐가 있냐면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금반원. 무슨 이야기냐? 금지한다 이 말이지. 반대되는 이야기를 금반언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는 금지시킨다라. 쥐가 더 있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얼마 안 돼서 나가겠다. 사실 이건 신의 측에도 좀 위배가 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임법은 이거 인정합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그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마찬가지로 언제 발생하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효력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과도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자, 판례 사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임대차 개시 시점이고요. 여기가 만료 시점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했잖아요. 예, 이때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왜? 그전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한 적 없어. 아까 갱신 요구권은 몇 번만 쓸 수 있다고? 한 번만요.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요. 가령 요 시점에 갱신 요구를 행사를 합니다. 자, 얘가 임차인이요. 요 시점에 다시 뭐를 하냐면 해지 통고를 해요. 만료되기 전에요. 이 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때 해지 통고를 합니다. 해지 통고가 도달이 됐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자, 이게 여러분 우리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고등법원 그 하급심 판례까지 2심 판결까지 2심 판결을 하고 대법원 3심 판결이 결론을 서로 달리했습니다. 문제는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그 해지의 효력 발생에 기산점이 문제가 됐어요. 언제부터 3개월이냐? 만료가 된 시점부터 3개월이냐? 기간 만료 시점부터 3개월이냐? 이게 기산점이냐? 아니면 해지 통고가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법원은 우리 2심 판결은요. 2심은 예로 봤습니다. 즉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왜? 갱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때부터 다시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산점으로 해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설령 여기서 해지 통고를 하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우리 시험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예, 우리 시험은 대법원은
너무나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뭐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셔야죠.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지 통고를 했고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해지 통고가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요.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 아시겠습니까? 자, 관련 문제 하나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5번) 임차인을은 임대인 갑에게 20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하였고 갱신요구했답니다. 도달하였고 그 다음 갑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갑이 임대인입니다. 예, 그래 갑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을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년 1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년 1월 30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즉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다라고요? 1월 30일에요. 도달하였다. 자,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인가? 자, 아까 만료 시점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좀 불러주세요. 만료 시점이 24년 3월 10일이죠? 24년 3월 10일이 만료 시점이고 그러면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예,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2개월 전이면 여러분 2개월 전이면 24년 3월 10일이니까 2개월 전이면 24년 1월 10일이다. 그죠? 요 전까지는 갱신 요구 하셔야 돼요. 요때 갱신 요구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임차인 을이 갱신 요구 언제 했죠? 1월 5일에 했다. 그죠? 그러면 적법하게 갱신 요구 한 거다. 그죠? 예. 따라서 이미 갱신의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언제 해지 통고를 하죠? 1월 29일에 해지 통고를 하고요. 해지 통고는 의사표시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달을 했죠? 24년 1월 30일에 해지 통고가 도달이 됐어. 그러면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다. 자, 그러면 해지의 효력 발생은 해지 통고를 했고 해지의 효력 발생은 아까 몇 개월이죠? 3개월.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나면 따라서 언제예요? 24년 4월 30일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판례를 조금 비판을 하면요. 아마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더 남지 않을까요? 싶어서 이 판례 논리대로 하면요. 무슨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저는 하급심 판례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논리대로 하면 만약에 얘가 여러분 갱신 요구를 6개월 되는 요 시점에 갱신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갱신 요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바로 6개월이 되는 갱신하자마자 바로 해지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 얘가 갱신 요구를 해서요. 하면 이제 바로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해지 통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료 전에 기간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얘는 정해진 기간 만료보다 더 당길 수 있다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모순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하급심 판례가, 여러분 우리 갱신 요구권도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갱신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2년이야. 그러면 이걸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게 지극히 타당해 보이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한 때 그때 효력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다만 해지의 효과는 몇 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해요? 3개월. 그래서 이때부터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판례를 비판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우리 시험은 법 규정 아니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험은요, 그 두 가지로만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나 보셔야 되냐면 425페이지, 교재 425페이지 보세요. 맨 아랫부분에 양가로 3번의 계약갱신 요구권 찾으셨나요? 네, 계약갱신 요구권.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정당한 사유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느냐,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기억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이때는 계약 해지 사유거든요.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이미 존재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이때는 임대인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즉 사기쳤다 이 말이지. 사기쳐서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를. 그 다음 D급 보시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줬어요. 서로 합의가 됐다 이 말이지. 그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 다음 리을 보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를 했다. 역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전대차 하실 때는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동의 승낙 얻지 않고 있으면 계약 해지 사유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갱신 요구 행사할 수 없죠. 넘어가 보세요. 426페이지 맨 위에 미음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어요. 불내버렸다 이 말이지. 예, 이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집 새로 고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옷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지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밑에 이응을 보세요. 이응. 얘가 중요합니다. 자,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이거 우리 이제 실무에서 실거주라고 합니다. 내가 실거주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면 그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 임대인에는 거기 갈로에 보시면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그럼 직계 존속하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 직계 비속, 임대인이 직계 비속하면 이제 아들 딸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즉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나 내 부모님이 거기 실거주하려고 한다. 그래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요 이응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실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요 이응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428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8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양가로 3번의 임차권의 승계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거기 구조에 다른 거 필요 없고 1항만 보세요. 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심지어 상속인이 없다는 말은 사촌인의 반계 혈족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촌 아시죠?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할 때 사촌. 예. 그 사촌도 없어. 그러면 상속인이 없는 거거든요. 혈혈단신이다 이 말이지. 자,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 이걸 우리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은 아니에요. 친족은 아니에요. 아까 다시 배우자는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친족이에요.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친족이 아니니까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이 없어. 근데 사실혼 배우자가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네. 자, 요 내용까지.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끝이 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들어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주임법이랑 비교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